안녕하세요. 두이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15장에서는 12장에서 배웠던 배열 문법과 13장에서 배웠던 포인트 문법을 함께 사용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과 포인터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열은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해서 배열 문법을 사용하고요. 포인터는 이 포인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포인트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열은 이 데이터라는 메모리 그룹이죠. 배열의 메모리를 그룹 짓는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메모리 그룹의 시작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포인터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p 변수에 저장된 그 메모리에 가서 시작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둘이 기호는 다르지만 그저 그 사용하는 문법 기호는 다르지만 실제로 어떤 메모리 주소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배열 메모리 그룹에 시작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포인터는 자신이 가리키는 대상을 시작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법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실제로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법적인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문법 구성이 둘이 배열과 포인터가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문법에서는 이 배열 표기법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걸 배열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걸 포인터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두 표기법을 서로 섞어 써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두 문법 표현을 서로 섞어 써더라도 그러니까 바꿔 쓰더라도 서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배열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대괄호를 써서 그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게 분명히 데이터가 배열인데 포인터처럼 썼습니다. 포인터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런 표기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메모리 그룹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도록 지금 문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처럼 이렇게 번지 지정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인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도 보면 데이터는 여기서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이 데이터 변수를 지금 캐릭터 포인터 P가 가리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시작 주소를 P가 가리키는데 포인터 P에다 3을 대입하라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데이터에 3이 대입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안 적고 배열 표기법을 이용해서 P0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3을 넣겠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포인터라고 해서 반드시 포인터 문법만 사용해야 되는 포인터 표기법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 표기법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1의 5항과 똑같고요. 이렇게 쓰는 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은 포인트 P의 3.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봤을 때 메모를 봤을 때 데이터별 지금 이 부분은 요 데이터가 아니고요 배열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배열 데이터에 5개 항목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사실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이면 그죠 첫 번째 3이 들어갔겠죠 데이터 제로에 그래서 데이터 0,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나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나 포인터 데이터 플러스 제로에서 이렇게 쓰는 거나 결국은 표기법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C어는 문법적으로는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쓸 것인지 이렇게 쓸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그건 프로그래머의 자유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막 섞어 쓰다 보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혼자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프로그램 하던 걸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넘겨받아서 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표기법이 나오면 데이터는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가 나오면 이 P는 배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기법을 섞어 쓰거나 막 남용해서 섞어 쓰는 바꿔 쓰는 것을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 만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변수가 포인터인지 배열인지 이게 헷갈려서 나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건 좀 드물고요. 어, 표기법을 단축화시킬 때 이 표기법에 의해서 좀 단축화시킬 수 있고 더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더 간단하게 적는다면 좀 상황이 적은데 배열은 훨씬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열 문법에서는 이 혼용했을 때 썼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요 내용을 요 그림을 머리에 잘 넣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0, 1, 2, 3 이렇게 적는 것이나 포인터 기호를 써서 이렇게 적는 것이나 결국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C어는 문법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n은 포인터 데이터 플러스 n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열 표기법의 한계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배열 표기법을 쓰다가 왜 포인터 표기법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이제 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배열에 지금 두 개짜리 정수 두 개짜리가 8바이트짜리 지금 배열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각각 0x 16진법으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값을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메모리로 봤을 때는 이게 1바이트로 봤을 때 이게 4바이트, 4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데이터 제로가 이만큼이고요. 데이터 1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4바이트씩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이 배열이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된 거는 우리가 리틀 인디안 쓰기 때문에 바이트가 역으로 나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배열 표기법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 제로에다가 0x22를 넣어달라 하면 실제로 0x22가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4바이트 변수이기 4바이트를 의미하잖아요. 데이터 제로가 4바이트니까. 그래서 이걸 4바이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로에다가 0x22를 넣으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한 바이트 값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제로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라고 하면 실제로 예, 한 바이트 값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값이 다 바뀌는 거죠. 배열 표기법 자체가 한 단위로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8바이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한 바이트의 값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제로라고 하면 이 전체 4바이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값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그 배열 표기법이 아니라 포인터 표기법하고 혼용해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간 데이터 제로 했지만 데이터 1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1은 0x22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두 번째 항목에다가 그죠? 0, 1이니까 두 번째 항목에다가 0x22 이 값을 대입하겠다. 아까 앞에 썼을 때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이 전체가 그죠? 다 바뀌게 되는 거죠. 0x 0x22000000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배열 표기법으로 포인터 표기법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이건 포인터 표기법이잖아요. 얘가 배열인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지금 이쪽 데이터 1이라고 썼을 때 배열 표기법을 썼을 때는 특별하게 캐스팅을 사용하기 어렵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표기법을 바꾸면 연산자가 지금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 배열일 때는 연산자가 지금 하나밖에 안 쓰인 거거든요. 이렇게 대갈로 문법이 그냥 배열 문법의 연산자기 때문에 결국 연산자가 한 개 쓰인 건데 지금 포인터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연산자가 지금 둘로 나눠진 겁니다. 덧셈 연산자랑 이 포인터 번지 지정 연산자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캐스팅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번지를 지정할 때 그 범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번지 지정할 때 얘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4바이트 타입으로 그러니까 4바이트 크기로 무조건 저장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터와 이 갈로 사이에 캐릭터 포인터라고 캐스팅을 해버리면 지금 번지 지정을 할 때 변이를 1로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그 변이 설명할 때 했었죠. 13장에서 그 변이 크기가 바뀌면서 원래는 4바이트 크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캐스팅이 들어가서 현변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일시적으로 1바이트 크기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데이터 1이라고 했었으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번지 이동은 똑바로 했는데 그 다음에 번지를 지정하는 시점에 4바이트가 아닌 1바이트 포인터처럼 쓰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0x22 값이 여기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 한 바이트 값만 바뀌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배열 표기법은
한 번 연산자를 한 개밖에 쓸 수 없고 그죠? 한 개로 표현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이트의 값만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포인트 표기법을 바꾸면 연산자가 이제 하나 쓰던 연산자가 덧셈과 번지 지정 연산자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기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지를 지정하는 시점을 자기가 명시를 할 수 있죠. 이 시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지 지정 들어가기 전에 캐스팅을 걸어서 원래 4바이트 포인터 형태로 그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예, 캐릭터 포인터 즉 1바이트 변이를 가지는 포인터로 변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는 4개 값이 동시에 바뀌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요 앞에 있는 한 바이트만 0x22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 표기법을 포인트 표기법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배열 표기법에서는 불가능했던 어떤 표현들을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인터나 배열 이용하는 분들이 이 배열 표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보고 이거 왜 이거 배열인데 왜 이렇게 포인터를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도 포인터 문법을 얼마든지 차용해서 표기법을 같이 호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배열이 포인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쓰면서 배열에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지금 앞장하고 위장하고 비교해 보면서 잘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배열을 그 한 단위씩 쓰는 그 대입을 좀 세밀하게 세분화시켜서 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쓰는구나라고 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예,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열을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책에서도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책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열 변수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 이름을 사용하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이렇게 결론만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할 때 그리고 뭐 배열을 단축화시켜서 표현할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는 배열이고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가 지금 데이터 제로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라는 배열은 지금 이 4바이트 캐릭터로 됐으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크기의 배열인데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는 바로 여기죠. 근데 내가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데이터 배열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데이터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제로 항목의 주소를 구하면 그게 데이터 배열 전체의 시작 주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은 순차적으로 메모리가 나열되기 때문에 제일 첫 항목의 주소를 구하면 그것은 배열 전체의 시작 주소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제로의 주소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데이터 제로 주소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 배열의 전체 시작 주소를 구해서 그것을 P에다가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P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죠? 데이터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적으려면 데이터 배열의 주소를 얻어서 P에 대입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맞는데 앰퍼샌드도 적어야 되고 대괄호 적고 이렇게 쓰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울 때 배열 표기법을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제로 요 부분만 데이터 이 제로 앰퍼샌드 빼고요. 데이터 제로 부분만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꿔보면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기호로 바꾸고 플러스 0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지금 데이터 제로가 이렇게 표기법을 포인트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더하기 0은 사실 어떤 수든 주소든 더하기 0 하는 건 사실 의미 없는 행위잖아요. 0을 더하는 건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요 더하기 0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갈로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앰퍼센트 포인터 데이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연산자를 잘 생각해 보면 앰퍼센드는 번지를 계산하는 연산자고요. 포인터는 번지를 지정하는 연산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번지에 가서 그 번지의 주소가 얼마인지 물어봐라. 이거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D페이지스가 또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결론 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데이터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합시다. 데이터가 100번지인 경우에
이 포인터 기호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지로 가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 데이터 안에 데이터 변수가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다. 즉 100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번지 지정 연산자가 붙으면 여기 앰퍼센트 빼고 이게 포인터 데이터까지만 하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100번지로 이동하라라는 뜻이죠. 그럼 일단 100번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얘가 뭐랍니까? 앰퍼센트가 거기 주소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100번지로 이동했죠? 근데 거기 주소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100번지로 이동했으니까 거기가 100번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100이란 결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즉 데이터 변수가 처음에 얼마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100이라는 값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번지로 이동해라. 그리고 너 거기 주소가 얼마냐? 그럼 결국 100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앰퍼센트를 쓰는 거하고 포인터를 쓰는 이 번지 지정과 번지 계산을 두 개를 함께 쓰면 우리 곱하기 나눗셈처럼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같이 쓰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 데이터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쓰던 것을 이 표기법의 혼용을 잘 응용하시면 응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결국 데이터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표기법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렇게 생략하시면 결국은 데이터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배열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거 자체가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기 때문에 포인터 P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적으셔도 되고요. 자기는 생략하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생략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배열을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기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구나라고 자기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적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수학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통해서 원리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외우게 되면 보고 알 수는 있지만 응용 자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C언어 문법도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떤 문법이 나왔으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라가서 왜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앞에서 표기법 혼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앰퍼센트 포인터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네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 단계를 이제 풀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앰퍼센트는 주소를 얻겠다라는 개념이고요. 포인터는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을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 그죠?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면 결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니까. 그죠? 그러면 데이터 번지에는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데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뜻은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제일 무식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타이핑이 빠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뭔가 많이 적어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고 딱 끼고 데이터만 적으면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것보다는 단순해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줄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 지어서 그냥 책들이 이야기하고 프로그래머들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표기법에서 오는 표기법에서 와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을 때는 이렇게만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프로그램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략은 단순히 이럴 때만 아니라 배열할 때 정말 생략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생략을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책에도 아마 보면 더 자세하게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더 자세하게 많이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을 살 때 배열하고 포인터를 이제 함께 아까는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요 파트에서는 배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 쓸 때 포인터랑 배열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바로 앞장에서도 보면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가 받았잖아요. 그냥 배열 쓰면 되는데 왜 그거를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가 받을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가 받아서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적은 것처럼 저렇게 쓰면 배열의 같은 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실제적인 예로 들어보는 게 참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배열이 하나 있고요. 여기 1, 2, 3, 4, 5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select라는 변수에 2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스를 보시면 sum에다가 값을 더하는데 순차적으로 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에 있는 select의 값만 계속 더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에 select 2면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0, 1, 2니까 세 번째, 즉 3의 값을 썸에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10번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3이 10번 되면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번을 더하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에다 셀렉트 2니까 3을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됩니다.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꿔봤을 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덧셈 연산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배열 하나, 배열도 이게 연산이 하나 들어간 거니까 두 개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 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번지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 덧셈 연산도 같이 걸린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 결국 이 데이터라는 것은 시작 주소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 시작 주소가 여기인데, 데이터의 셀렉트 같으면 내가 이 3이라는 값을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셀렉트한 위치 여기까지 항상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더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덧셈이 10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덧셈이 있고 안에 또 덧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셀렉트, 데이터 시작 위치에서 셀렉트 위치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매번 덧셈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배열을 사용할 때 같은 항목을 뭐 계속 다른 항목을 쓸 거면 상관없는데, 특정 항목을 반복해서 많이 써야 사용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이 덧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낭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이 덧셈이 계속 연산을 할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덧셈이 사실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인터를 사용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그냥 데이터 배열을 썼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플러스 셀렉트한 위치를 그냥 포인터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하면서 막 했었잖아요. 그처럼 지금 요 표현이 이렇게 한글을 생략한 겁니다. 즉 앰퍼센드 데이터 셀렉트면 앰퍼센드 포인터 데이터 플러스 셀렉트인데, 앰퍼센드와 포인터는 같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를 없애버리면 결국 안에 있는 요 두 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 배열의 셀렉트 위치에 있는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작으로부터 더하기 셀렉트 위치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2니까 데이터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0, 1, 2 하니까 요 위치겠죠. 요 위치를 그냥 포인터가 바로 가진 겁니다. 앞에서는 그 셀렉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덧셈 연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셀렉트 위치를 바로 포인터가 가진 거잖아요. 한 번에 가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따로 덧셈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포인터 P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포인터하고 더하기 셀렉트를 했어야 됐는데, 얘는 지금 포인터가 바로 걸렸기 때문에 그 덧셈 연산자의 낭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셀렉트 요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덧셈을 해서 셀렉트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지만, 현재 P는 이 셀렉트 데이터 플러스 셀렉트 위치를 그냥 아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 셀렉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폼은 반복하는 만큼 얘가 덧셈의 이득을 받겠죠. 덧셈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배열을 그냥 사용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좀 빠르고 더 효과적인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 문법을 가져와서 배열의 시작, 배열의 특정 위치를 포인터가 바로 저장을 해서 그 위치를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열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데 사용되는 이 덧셈 염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더 선언해서 배열의 주소를, 특정 주소를 가지고 이 작업하는 게 실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도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바로 앞장에 썼던 그 배열만 갖고 사용했던 그 코드와 지금 이 배열과 포인트를 섞어 쓰는 코드를 계속 여러 번 적어서 이것도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코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런 것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에
셀렉트 위치의 주소, 데이터의 셀렉트 위치 주소,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셀렉트만큼 떨어진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포인터 배울 때 이 덧셈이 번지 번지 연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소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변이 크기만큼 증가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 변이가 1이니까 얘는 더하기 2만큼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옮겨갈 수 있도록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몇 번만 손으로 적어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이 적어보고 많이 보고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이 표현을 잘 익혀 두셔야지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걸 그리고 앞에 써도 이렇게 써도 되기 때문에 앞에 표현, 이 앞장에 있던 표현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 이 표현을 못 씁니다. 자꾸 써봐야지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배울 때는 가능하면 이래 쓰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는 않죠. 근데 좀 더 많이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포인트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문법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보시고 여러 번 적어 보시고 눈에 익히시고 손에 익히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 했던 예제화 시켜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런 예제에서는 포인터를 쓰나 배열을 쓰나 속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포인터가 배열하고 포인터 섞어서 쓸 때 이점을 보려면 배열의 특정 항목을 여러 번 쓰거나 반복해서 쓸 때 이점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항목이 바뀌면 크게 이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바꾸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배열 만들고요. 이 데이터 배열의 각 항목을 덧셈하는 예제입니다. 그죠? 보시면 리절트에다가 데이터 0부터 5까지니까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시작 주소죠. 얘는 그러니까 %, 데이터 제로 그 위치를 포인터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 P가 가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P++.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크게 이점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리절트에다가 각 배열이 P가 가리키는 각 항목을 더하는데 처음에 P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고 있다가 플러스 했으니까 그 다음 항목, 그 다음 항목, 그 다음 항목 이렇게 넘어가면서 리절트에 더하니까 결국 이 예제와 이 예제는 같은 예제인데 위의 예제는 순수 배열만 갖고 표현한 예제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에다가 포인터를 같이 섞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바꾸는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실제로 하시면서 이 표현이 양쪽 표현에 다 익숙해야지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으니까 별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맨 앞 제가 이 강좌의 서두 부분에는 표기법의 혼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배열과 포인트를 같이 써야 되느냐, 배열 배열 변수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가 가지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배열과 포인터 문법이 완전하게 결합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어, 포인터가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선언하겠죠? 그렇죠. 캐릭터 해놓고 포인터 P1, P2, 세 개 필요하니까. 그러면 포인터가 100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쓰려면 힘들겠죠. 100개나 적어야 되니까. 지금 점점점 이런 게 아니라 100개를 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불편하겠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나온 문법이 뭐예요? 배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수 변수 뭐 100개 선언하려면 인트, 데이터 1, 2, 3, 4 이렇게 100개 적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문법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도 똑같이 변수잖아요. 근데 포인터가 100개 필요한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배열 문법이랑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막 크니까 만약에 캐릭터 포인터가 5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5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 문법하고 포인터 문법이 같이 쓰이는 거죠. 같이 묶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배열의 이 대괄호가 포인터 기호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배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짜리 배열을 선언하는데 그 배열의 각 항목이 캐릭터 포인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터를 요소로 가지는 배열인 거죠. 그러니까 5개 포인터 5개를 선언하는 배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배열의 배열 항목이 5개인데 각 항목들이 포인터니까 포인터 하나의 크기가 4바이트잖아요. 근데 4바이트 크기가 5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P의 배열의 크기는 20바이트입니다. 즉 포인터를 5개 내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법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것도 포인터를 제대로 쓰려면 2차원 포인터 나중에 다음 장에서 배울 텐데 다차원 포인터를 배워서 동적 할당을 해서 막 써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포인터에 약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다차원 포인터를 흉내낼 수 있는 문법이 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인터를 여러 개 그룹 지어서 사용하는 이 문법을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쓸 때는 배열 문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터를 쓰고 싶으면 결국은 P1, P2, P3, P4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배열 문법을 써서 P0, P1 이렇게 쓰시면 이 P0라고 쓰는 게 P1이라고 적는 거와 똑같아요. P1이라고 적는 건 P2 요거 적는 거 똑같고요. 지금 제가 기호랑 숫자가 안 맞아서 좀 그런데 0번째 있는 게 결국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0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을 써서 가리키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포인터를 더 추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괄호 같은 건 필요 없는 이유가 이 지금 대괄호 쓴 이 배열 연산 기호가 포인터 편지 지정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괄호를 따로 쓰지 않은 거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포인터 괄호 열고 P 대괄호 제로 그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사실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5개 캐릭터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죠? i는 폼은 돌리려고 만든 거고요. 5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포인터 5개를 만들었는데, 이 포인터 5개 각각, 그죠? 0부터 4까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의 시작 주소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돌리면, P에 i에 0 늘어 있으면, P에 0이 가리키는 게 데이터 1이죠. 여기 0 늘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이면 P1 데이터 2에다 0 넣으라고 3, 4, 5 다 0이 들어갑니다. 즉 데이터 1에서 데이터 5까지 다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요 데이터 1에서 데이터 5까지 요 변수 5개가 일반 배열이고요. 그죠? 배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일반 변수가 5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이 지금 P5가 포인터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일반 변수가 배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이 이렇게 5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P0가 데이터 1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데이터 1의 시적 주소를 P0가 가졌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2의 주소를 P1이 가졌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PI에 0이 이렇게 되면 0, 1, 2, 3, 4 올라가면서 다 0 넣기 때문에 여기에 다 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 대괄호가 이 포인터보다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랑 얘가 똑같아요. 근데 괄호를 굳이 안 적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차피 대괄호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괄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표면 20바이트죠. 배열이 그러니까 포인터가 5개 있는 거니까 20바이트이고 전체는 배열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별을 묶을 수 있고요.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기준으로 별과 합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앞에 하고 이야기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거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변수선 할 때 보면 이 괄호를 제가 안 써도 된다 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많이 틀려요. 포인트 쓰는 사람들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고급적인 문법에서 이런 문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괄호가 지금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 기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낮기 때문에
내가 포인터를 더 우선 처리하겠다고 관료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앞에 거는 이쪽 그 배열 쪽 기호에 관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인터 쪽에 관로가 붙은 겁니다. 그럼 이래 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P는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P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관로가 이렇게 붙은 거니까 지금 배열이 우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 항목이 포인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뒤에 거를 보시면 얘는 관로가 지금 포인터 쪽에 붙었잖아요. 그럼 P는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랑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즉 P는 앞에 있는 P는 앞에 있던 P는 배열 P는 20바이트 크기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포인터이기 때문에 P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그러면 뒤에 있는 배열은 뭐냐? 바로 이 전체를 묶어서 5바이트짜리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nt p라고 하면 4바이트를 가리키는 그 int 포인트 p라고 적으면 4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근데 이는 캐릭터 5개짜리니까 5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p가 5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5바이트가 정형화된 기본 그 자료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뭐 1바이트, 2바이트, 뭐 4바이트 같은 그 메모리를 가리키고 싶으면 뭐 캐릭터 포인트, 뭐 셔트 포인트, 인트 포인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5바이트짜리 메모리를 가리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5바이트짜리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P에 갈로가 붙었으니까 이게 포인터가 우선이죠. 그래서 P는 포인터입니다. P는 포인터이고 P를 제외한 나머지가 포인터의 변이를 의미하거든요. 캐릭터 5개. 그죠? 캐릭터 5개 때문에 P는 포인터인데 캐릭터 5개, 즉 5바이트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P는 4바이트 크기의 변수이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5바이트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앞에 장에서는 그냥 포인트에다가 괄호 없이 막 썼는데 지금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포인터보다 이 대괄호가 더 높기 때문에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괄호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쓰기가 불편해요. 매번 이렇게 괄호를 써야 되거든요. 이걸 빼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써서 이렇게 쓰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겠죠. 0, 1, 2니까 세 번째 항목에다 7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세 번째 항목이면 여기죠. 여기에 7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7이 바뀝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쓰면 그죠? 갈로 써서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에다가 7을 넣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포인터 초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뜯어서 잘 보시면 돼요. 포인터이고 포인터가 5바이트짜리 메모리를 가리키는데 쓸 때는 포인터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괄호를 항상 먼저 쓰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죠? 세 번째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7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의 변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5바이트짜리니까 5바이트 건너가야 자기 다음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P++ 하면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5가 증가합니다. 즉 P가 만약 100번지를 갖고 있었다면 P++ 하면 101이 되는 게 아니라 10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에 플러스 하는 게 이게 산술 연산이 아니라 P가 포인터니까 주소 연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변이만큼 즉 5바이트 크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105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5가 증가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문법을 어느 쪽에 사용하는지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배열이 하나 있는데 이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0,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큰 그룹이 있고 이 각각 안에 또 5개씩 배열 그룹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15개 항목이 있는데 내가 이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가리키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즉 P가 가리키는 대상이 캐릭터 5개짜리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P는 하나 플러스 할 때마다 5씩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P가 가리키고 있다가 플러스 하면 바로 일로 가고 또 5 플러스 하면 바로 이렇게 즉 이 데이터 2차원 배열의 데이터 그룹을 이 뒤쪽 항목을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효과적으로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 1차원 배열을 1차원 포인터가 가리키듯이 2차원 포인터를 이 배열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쓰면
예, 데이터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데이터라고만 적으면 이 데이터 배열, 전체 배열의 시작 주소겠죠. 시작 주소를 이 P가 가진 겁니다. P가 가졌고요. P가 지금 포인터 P라고 하면 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포인터 P 플러스라면 요 위치. 왜냐면 더하기를 할 때마다 주소가 5씩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의미가 되고 내가 이제 값을 하나 대입하고 싶어요. 포인터 P에다가 1 이렇게 쓰시면 P가 가리키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면 0, 1이잖아요. 0이고 1이니까 이 위치에다가 3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다 3이 들어갑니다. 요 시작 주소는 여기니까 어차피 요게 지금 3이 들어갔고요. 데이터 0이 1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표현 지금 관로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괄호의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더 높다 보니까 이 포인터의 연산자와 우선순위 맞춰주기 위해서 바깥쪽에 관로를 하나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P 플러스 1이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가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0, 1, 2니까 세 번째 항목 여기가 0, 1, 2, 이 위치죠. 이 위치에다가 4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 플러스 2 한 위치 여기죠. 그죠? 여기 관로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2 위치에다가 4니까 다섯 번째 위치겠죠. 0, 1, 2, 3, 4 여기네요. 여기다가 5를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관로의 압박 때문에 프로그래머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멘탈이 나가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로가 많이 쓰인 이유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 많이 쓰인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큰 거 안에 있는 연산자 우선순위 관로가 썼으니까 관로가 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P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니까 그죠? 플러스 2 하면 P가 가리키는 거 플러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이 위치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남아있는 이 4 네 번째 가라는, 다섯 번째 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가서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딱 보고,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운 게 맞는데, 이걸 이제 여러 번 써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쉬운 표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문법을 이해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해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 포인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포인터가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단순한데 안 써보고 처음 보는 문법들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동영상 강좌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익숙해져서 좀 더 쉽게 포인트를 이해하라고 지금 제가 동영상 강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열과 포인터도 사실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책도 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저한테 제 블로그나 제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그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정복해야지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또 응용이 잘 되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열과 포인터를 같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책에 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키포인트만 제가 따와서 PPT로 설명을 드린 건데 표기법, 혼용,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포인터를 이렇게 변수를 같이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의 주소를 포인터가 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포인트를 여러 개 선언하기 위해서 배열 문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포인트에다가 변이를 배열로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이 C 언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응용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설명은 거의 이거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5번 해서 이해 안 되면 10번 보셔야 되고요. 10번 보셔서 안 되면 20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건너가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람들 얘기 드렸는데 책 먼저 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것처럼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보시고 책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 한번 보고 동영상 보고 책 한번 보고 동영상 보셔도 되고 이렇게 교차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그리고 책도 같이 반복해서 보셔서 이 장은 꼭 정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보고 책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꼭 저한테 카페나 그 블로그에 오셔서 저한테 꼭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꼭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15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6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